안녕하세요. 오늘은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이 상장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바이오에 관심 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회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SK바이오팜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혁신신약 2개를 유일하게 보유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1993년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요. 거대한 글로벌 신약 시장을 타겟으로 특히 중추신경계, 이하 CNS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뇌전증 분야의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을 했습니다. 중추신경계 이 질환은 글로벌 전체 치료 영역 중에서 3위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한 수면장애 치료 신약인 솔리암페톨이 2019년 7월에 미 FDA NDA의 승인을 받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주력 제품인 뇌전증 치료 신약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에 유럽 지역 기술 수출이 되었고 또 2019년 11월에는 FDA의 N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품명은 엑스코프리로 출시가 되어 28년간의 신약 개발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주력 시장은 글로벌 중추신경계 의약품 시장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수용하고 조절하며 운동과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향후 중추신경계 의약품은 난치성 질환이나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증가로 신경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질환의 성장 동력을 보시면 환자 수 및 미충족 수요가 큰 질환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약효가 우수한 치료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원적인 치료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CNS 임상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호적 의료보험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동력이 있어서 중추신경계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주로 중추신경계 질환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부분 발작 증상에 대해서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요. 아직 전신에 대해서 전신 강직 간대 발작에 대해서는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솔리암페톨은 수면장애, 기면증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과도한 주간 졸림증, 여기에 대해서 미국 FDA와 유럽 EMA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바메이트와 렐레노프라이드는 지금 임상 1B 이상,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로 미국 시장에 본격 출시되는데요. 2020년 5월 11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엑스코풀이라는 제품명으로 미국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직판체계 구축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SK바이오팜이 미국 법인 100%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엑스코프리라고 150mg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또 유럽 의약청에도 지금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 허가 신청은 아벨사라고 이 회사가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과 2019년 2월 13일에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회사인데 유럽 32개국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계약금 1억 달러, 약 1200억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환 의무는 없고 마일스톤 및 로열티는 유럽 EMA 판매 승인 등 단계가 성공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승인을 받고 판매되면서 이렇게 마일스톤도 들어오고 판매에 대한 로열티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SK바이오팜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인데요. 그 뇌전증은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작은 대뇌피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정상적 전기 신호가 원인인데 이로 인해 감각, 의식, 행동 등의 이상 증상들을 통칭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 중 운동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경련이라고도 합니다. 뇌전증은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경련이나 발작이 반복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뇌전증이라고 하는데요.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이 있고요. 전체 인구의 0.5에서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세 무렵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75세 이상에서는 뇌전증이 1000명당 15명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발작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되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리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을 보시면 U12사가 개발한 빈펫이란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프라가 있는데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U12사의 빈펫은 3세대 뇌전증 신약으로 불려지는데요. 2018년 기준 1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12사가 또 매출 2위 제품인 캐프라도 2008년 특허가 만료됐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는 매출이 주춤하지만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매출 증대로 인해서 여전히 블록버스터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 경쟁 현황 보시면 U12사의 빈펫과 캐프라가 나란히 1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20.7%, 18.2%, 그리고 GSK에서 만든 뇌전증 치료제가 13.4%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전증 의약 시장의 경쟁 상황은 앞으로 이제 수년 내에 큰 변화에 직면할 것인데요. 그 이유가 매출 2위 제품인 캐프라는 이미 2008년에 특허가 만료되어서 지금 제너릭과 경쟁이 진행 중이고요. 또 1위인 빈펫도 2022년 특허 만료가 예정돼서 제너릭이나 개량 신약과 경쟁이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SK 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가 기존 치료제를 단독 또는 복합 처방 후에도 여전히 발작이 일어나는 환자들에게서 차별적인 약효를 보여준다면 그 희소성으로 시장 점유 기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자회사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럽에서는 2019년 상반기 기술 이전을 계약 진행한 아벨사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SK 라이프 사이언스는 미국 SK 바이오팜의 자회사이고 100% 자회사이고요. 직원들도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의 두 번째 유망주인데요. 스노시라고 있습니다. 스노시 2020년 1월 22일 기술 수출한 혁신신약 솔리암페톨이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FDA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면장애 질환 글로벌 1위인 제제 파마슈티컬스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인수해서 임상 3상을 완료했고요. 2019년 미국 FDA로부터 솔리암페톨의 허가를 받아 출시하였고 유럽에서는 2020년에 신약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솔리암페톨은 이중작용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저해주로서 기면증,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과도한 주간 졸림증을 겪는 환자의 각성 효과를 개선하도록 최초로 승인된 약물입니다. SK 바이오팜이 한중일 포함해서 아시아 12개국에서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지사가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미 FDA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월에는 유럽 신약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아시아 12개국을 제외한 전세계 판권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비공개지만 반환 의무가 없고요. 마일스톤과 로열티는 각 임상 단계 성공, 판매 승인, 매출 발생 시마다 이렇게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20년에 제재사로부터 미국 FDA와 유럽 EMA 승인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도에 각각 이제 매출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열티도 이제 판매가 되면서 로열티도 지급되는데요. 매 분기별 수령하고 2019년 3분기부터 로열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최근 손익계산서 보시면 9기가 2019년이고요. 8기는 2018년, 제 7기는 2017년인데요. 지금 매출이 853억, 18억, 1238억인데 이렇게 이제 용역 수익이라고 보시죠. 이게 바로 마일스톤이라든가 계약금, 로열티 매출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마일스톤과 계약 로열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1237억 원이 들어왔고요. 하지만은 판관비가 2천억 넘게 들면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92억, 순이익도 마이너스 715억이고 2018년, 2017년도 1381억 적자, 976억 적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공모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개요를 보시면 1957만 주 정도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공모 희망가는 36,000원에서 49,000원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수요 예측한 결과 49,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별 일반 투자자 공모주 배정 물량은 NH증권이 120만 주, 한국투자증권이 80만 주,
SK증권이 37만 주, 하나금융투자가 23만 주 정도 개인들한테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받으실 분들은 NH, 한국투자, SK증권, 하나금융투자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총약은 6월 23일, 24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49,000원으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렸고, 총 공모 금액은 9,593억, 거의 1조 가까이 되고, 공모가 기준 시총은 거의 4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공모주 배정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SK바이오팜이 높은 인기 속에 상장되는데요. 그 상장 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가 100% 자회사인 미국 법인 통해서 직판 영업으로 될 것인데, 과연 기존 치료제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세노바메이트 매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